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저희 이제 드디어 연소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연소 마지막? 또는 연소하고 조금 별도로 보셔도 되는데 이 폭발이 요즘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 폭발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정리하실 게 일단 폭발이 뭐냐?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같이 일어나는 거 또는 하나만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 폭발이라는 게 있고 이따가 보시면 화학적 폭발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물리적인 건 뭐가 변하는 거다. 얘는 상태 변화가 동반이 되는 거고 화학적 변화는 화학적인 반응이 동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거는 제가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반응에 의해서 이런 변화에 의해서 정말 큰 에너지와 정말 큰 압력이 같이 오는 걸 얘기한다. 그리고 얘는 연소 속도나 화염이 전파되는 속도가 그냥 빠른 게 아니고 어떻게 빠르대요? 매우 빠르대. 그럼 화재와 비교했을 때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그쵸? 에너지 발생 속도는 당연히 화재보다는 뭐가? 폭발이 빠를 거야. 그치? 그래서 화재와 폭발을 비교했을 때 폭발이 훨씬 더 빠르더라. 그리고 착화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불이 붙는 가연물. 처음에 최초 착화물이 필요하죠. 그죠? 요게 이제 있어야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냥 가스가 샜을 때 산소와 만나 있다가 그 가스 자체가 불이 붙지 않고 그냥 바로 뻥 하고 터질 수 있는 착화원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 당연히 착화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착화원이 없이도 충분히 폭발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비교를 해놨어요. 잘 보시고 두 번째가 보시면 폭발의 조건,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조건인데 일반적으로 폭발은 이때 잘 일어납니다. 당연히 선생님 그러면 개방된 공간에서는 폭발이 안 일어나나요? 아니요,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 밀폐 쪽에서 일어나더라. 이따가 제가 예를 들어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밀폐 공간 내에서 가스나 증기 또는 분진, 자,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결국 가연물. 그리고 공기나 산소, 얘가 산소 공급원. 두 개가 합쳐져서 혼합이 돼 있을 때 걔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연성 혼합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가연성 혼합기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연소 범위 또는 폭발 범위에 들어와 있어야죠.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물리적 조건. 그러니까 어떤 양적인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에너지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을 붙일 수 있는 최소한의 최소 발화 에너지라는 애가 있어야만 불이 뻥 하고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에너지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에너지 조건과 물리적 조건이 두 개가 뭐가 있어야만 양립 두 개가 같이 있어야만 뭐가 일어나더라? 뻥 하고 터지는 폭발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지 내 말은. 맞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다음, 폭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대. 온도, 그죠? 온도. 그리고 요 두 개가 잘 혼합이 돼 있어야 된대요. 가연성 가스와 지연성 산소죠 결국. 두 개가 적절하게 혼합이 돼 있어야 폭발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주변의 압력도 중요하고요. 그 폭발 가스 또는 분진이 담겨져 있는 가연물이 담겨져 있는 용기의 크기. 그러니까 이 크기가 결국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양이 되겠죠. 양. 또는 용기 모양에 따라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필수적으로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먼저 정리하실 건 처음에 정리하실 건 얘를 먼저 정리하셔야 돼. 뭐야? 폭발의 분류. 진짜 중요합니다. 요거. 시험 문제 최근에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얘네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물리적인 폭발과 화학적인 폭발이 있더라. 자, 물리적인 폭발은 얘를 동반을 하는 겁니다. 또는 압력이 너무 과하게 들어갔을 때 압력을 조금만 빼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뺐을 때도 물리적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느낌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또 이 물리적 폭발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얘가 동반이 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 일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화학적 폭발은 말 그대로 어떤 물질과 물질과의 화학 반응이 생겼을 때 그거에 의해 폭발이 생기는 건데 얘는 화염이 동반이 되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의 가장 큰 구분을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폭발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갔을 때 화학 반응 없이 물리적으로 폭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없이 물리적으로 폭발한다는 건 어떤 그 물질 자체의 상변화 또는 그 상변화에 의해 생기는 과압 또는 감압 이런 거에 의한 폭발을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상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상변화. 내가 예를 들어 밀폐 용기 안에 물을 넣어요. 물을 넣어요. 물. 근데 이건 밀폐 용기예요. 밀폐 용기. 뚜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요. 여러분들 아래다가 불을 땡깁니다. 여기다가 불을 땡겨요. 아셨죠? 그러니까 불을 그냥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점점 오르겠죠. 이 물의 온도는 점점 오를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안에 압력도 증가를 할 거고 아니 그러면서 이 물이었던 게 100도씨가 넘어가면 수증기로 변하거든요. 근데 이 수증기가 됐을 때 특징이 뭐냐 물이었을 때보다 부피가 1700배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1700배까지 증가를 했다라는 거니까 요만큼이었던 애가 이만큼이 뭐야 여러분들 더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부피가. 그럼 이 밀폐 용기 자체가 여러분들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죠. 그러면서 용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퍽 하고 터지는 거야. 아니면 집에서요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밀폐 용기 안에다가 물을 담고요 걔를 계속 끓여봐요. 그럼 걔가 처음에는 이제 안쪽에서 이제 물의 온도가 오르다가 걔가 이제 수증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증기가 되면서 그 부피 팽창에 의해서 그 밀폐 용기 자체가 퍽 하고 터져요. 맞습니까? 걔가 물리적 폭발이다. 이건 용기만 터진 거잖아. 주변에 불이 나지 않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물리적 폭발이라고 얘기한다.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증기에 의한 폭발. 무슨 증기에 의한 폭발은 대부분 다 뭐예요? 물리적 폭발이야. 다시 무슨 증기에 의한 폭발은 다 뭐다? 물리적 폭발이다.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과압에 의한 용기 폭발. 자, 요거 과충전에 의한 이런 것들은 압력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예로 드는 게 여기 내가 있고 다른 어떤 어른 한 명이 있어요. A, B. 근데 내가 딸내미하고 이제 워터파크에 놀러 간 거야. 자, 워터파크에 놀러 가서 튜브 있죠, 튜브. 튜브에 이제 바람을 넣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내가 요 정도 이제 바람을 넣는데 옆에 사람이 나보다 조금 빵빵하게 넣는 것 같은 거야, 바람을. 공기를. 그럼 내가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빵빵하게 넣는데 우리 딸 좀 더 잘 뜨게. 뭐 그러진 않겠지만 좀 더 넣어줘야지. 약간 남자들끼리 약간 경쟁의식 이런 게 좀 있거든. 또는 풍선 생각하시면 돼. 풍선. 놀이터에 갔는데 우리 딸은 풍선을 요만하게 불어줬는데 옆에 아저씨가 똑같은 풍선을 이만하게 불어준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선 어때요? 저 사람이 나하고 약간 경쟁하는 건가? 그럼 내가 조금 더 넣어줘. 또 옆에 아저씨도 좀 더 넣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둘 다 어떻게 돼요? 풍선이 터지는 거지. 튜브가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안쪽에 과압이 걸려서 얘가 어떻게 됐어요? 터졌죠. 이제 애들 울고 막 아빠 미안해. 다시 하나 사줄게. 가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과압이나 과충전에 의한 폭발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불꽃이 안 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리적 폭발이라고. 그래서 여기 봐보십시오. 화염을 동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용기가 있는데 여기 압력을 쫙 하고 빼준대요. 쫙 하고 빼주면 여기가 감압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압력을 막 빼잖아요. 그럼 얘가 찌그러지다가 결국 나중에 갔을 때 펑 하고 터지거든. 용기가 터진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어떤 과압, 관압, 과충전 이런 거에 의한 폭발이 있고 그리고 여기 증기, 뭐 수증기 이런 폭발들 다 물리적 폭발이야.
아셨습니까? 자, 근데 여기 니은번에 가보면 이건 이따가 별도로 보실 거야. 이름이 뭐예요? 블래비. 블래비. 과열액체 증기폭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폭발이고 물리적 폭발의 대표적인 건데 얘가 액화가스 증기폭발이에요. 다른 말로 또는 과열액체 증기폭발. 다 증기폭발이잖아. 얘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BLEVE. 블래비. 블래비.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물리적 폭발 말고요. 이제 화학적 폭발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얘를 동반을 한대. 그래서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폭발이 이어지는 걸 화학적 폭발이라고 하는데 이 화학적 폭발은 얘를 동반을 한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주변에 피해를 그래서 얘가 더 많이 주겠죠. 자, 그럼 대표적인 화학 반응은 산화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산화 반응은 뭐와 만나는 반응? 산소. 그래서 가스와 산소가 만났을 때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증기, 이 증기는 위에 얘기했던 요 증기가 아니고 뭐를 상변화에 의한 증기가 아니고 얘는 뭐에 무슨 증기냐면 가연성 가스 증기. 그러니까 가연성 증기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이 뭐와 만나요? 산소 또는 분진 이런 것들이 또 산소와 만나는 거죠. 당연히 분진은 가연성 분진이겠죠. 가연성 분진. 이 분진이라는 게 미세한 고체예요. 이 미세한 고체가 산소와 만났을 때 거기서 이제 점화원을 주면 뻥 하고 터지는 걸 우리가 또 산화폭발이라고 얘기한대. 기본적으로 산소와 만나는 애들이죠. 그죠? 그래서 가스, 분진 이런 애들이 산소와 만났을 때 또 분무, 이 분무는 뭐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무는 가연성 액체. 얘는 가연성 고체고요. 고체, 미세 분말. 얘는 미세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와 만나면 산소와 만났을 때 뻥 하고 터질 수 있더라. 폭발을 일으킬 수 있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화학적 폭발의 종류에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산화 반응에 의한 산화 폭발이 나왔고 두 번째 분해 폭발. 자, 이거는 분해성 물질 자체가 분해가 되면서 거기 자체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그래서 여기가 보면 분해성. 근데 이 분해성 물질이 대표적인 게 이런 애들이 있답니다. 요거 밑줄. 산화에틸렌, 아세틸렌. 요거 정도는 암기를 해주십시오. 분해 폭발의 대표적인 물질. 특히 아세틸렌 같은 거. 그리고 또 중합 반응이라는 걸 일으켰을 때 이 중합 반응에 의해서 거기서 반응열이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거에 의한 폭발. 그죠? 중합 반응. 다 지금 화학적 반응이에요. 분해 반응, 중합 반응. 그럼 여기도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비닐들. 비닐 동그라미. 시아나수소, 산화에틸렌.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산화에틸렌이라는 물질 자체가 되게 위험한 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얘네들의 원료인 모노머가 이 모노머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저거만 두세요. 단량체. 그냥 분자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작은 분자 한 개가 중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격렬하게 발열하여 폭발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중합 폭발이라는 게 있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촉매 폭발. 이건 촉매 반응에 의해서. 그래서 촉매가 들어가면 촉매에 의해 폭발을 하는데 수소에 산소가 들어갔을 때 수소에 염소. 그죠? 여기다가 빛을 쪼일 때 일어나는데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 최근에 반응 폭주라는 게 출제가 한번 됐었어요. 요게 보기로. 온도, 압력 등 제어 상태가 규정의 조건을 벗어나는 것에 의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대요? 정말 급격하게 늘어난대. 그죠? 급격하게 증대가 되고 반응 용기 내 온도 압력이 급격히 갑자기 이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허용 압력이나 허용 에너지 이상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거죠. 반응이 과격화되는 현상. 그러니까 진짜 미친 듯이 폭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미친 듯이 반응한다. 반응 폭주 폭발이다. 핵폭발은 핵반응. 뻥. 그러니까 핵폭탄 터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거 분류하실 수 있어야 돼. 물리적 폭발과 뭐의 분류? 화학적 폭발의 분류를 우리가 원인별 분류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물질 상태. 근데 물질 상태가 결국은 3상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맞죠? 자, 이 중에서 고체나 액체 폭발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응상. 자, 기체 폭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정리를 하실 때 아까 제가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폭발을 같게 보셔도 돼요. 응상이랑. 화학적 폭발을 기상폭발이랑 같게 보셔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화학적 폭발에 속한다, 뭐 물리적 폭발에 속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따로 외워두시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같이 보셔도 된다고. 그럼 응상폭발에 가면 증기에 대한 비슷하잖아요. 이게 보일러 폭발이지만 원래 여기에 이제 증기폭발. 그러니까 이게 보일러 증기에 의한 폭발이거든요. 뒤에 나와요. 수증기 폭발. 물이 급격하게 증발되면서 폭발하는 거죠. 액화가스 증기 폭발. 요것도 이제 액화되어 있던 가스에 증기가 폭발하는 현상인데 뒤에 나와요. 고산간 전이 알루미늄 전선 폭발. 이거는 말 그대로 전선이 폭발하는 거야.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변화에 의한 폭발이에요. 고산간 전이 폭발. 이런 건 아까 물리적 폭발이 없었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차피 물리적 폭발의 종류에 그냥 포함을 시켜서 같이 외워두셔도 된다고. 그리고 과열액체 증기 폭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블레비라고 부르는 게 여기 또 들어가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요. 이걸 그냥 같게 보셔도 된다고. 그럼 여기 갔을 때 증기알고. 뭐라고 여러분들? 증기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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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알고. 증기, 알루미늄, 고산간, 전이폭발. 외워주시고. 기상폭발. 얘는 화학적 폭발에 속한데. 제가 아까 산화폭발의 종류에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야 지금. 얘 아니고 요거. 얘네들이 산화폭발의 대표적인 가스, 산소와 만나서 분무, 산소와 만나서 분진, 산소와 만나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랬죠. 분해. 요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자체적인 분해에 의해 폭발을 하더라. 근데 특이하게 여기에 중화폭발과 촉매폭발은 따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여기엔 속하지 않지만 그냥 크게 보시라고. 화학적 폭발이 기상폭발이니까 그냥 화학적 폭발 안에 기상폭발이 포함이 된다. 근데 비슷하다 그래서 종류가. 그리고 여기 가보면 증기윤. 요건 따로 보셔야 돼. 이따가 UVC. 얘가 개방 공간의 폭발입니다. 중요합니다. 개방 공간의 폭발이다. 됐습니까? 얘 이름이 증기윤 폭발이다. 그래서 이따가 따로 보실 게 요거 따로 볼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레비. 그리고 분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증기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 세 개는 따로 볼 거야. 그래서 아셨죠? 자, 지금은 처음 할 때는 증기 폭발과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응상 폭발과 기상 폭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셨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어차피 물리적 폭발로 같이 보시면 되고 얘를 화학적 폭발로 그냥 같이 보셔도 무관하다고요. 됐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 갔을 때요. 여기는 고체, 액체, 기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여기 가보면 물리적 폭발에 속하기 때문에 자, 얘는 화염이 발생한다 안 한다?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얘는 화염이 발생한다. 됐죠? 그래서 요게 증기알고라고 했죠. 여기는 가증3분, 가증스러운 세명, 가증스러운 3분 또는 가증스러운 시간 3분. 왜냐하면 이 분이 지금 여기 가보면 분해, 분무, 분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아셨죠?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얘부터 봅시다. 자, 응상폭발에 대한 거. 고체, 액체 상태의 폭발을 얘기하며 화염을 동반하지 않는다. 결국 얘가 뭐다? 물리적 폭발이다 라고 보셔도 무관하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밑에 가보면 하나하나 그냥 설명이 나와 있는 거야. 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증기알고가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보일러 증기 폭발 먼저 나와요. 이것도 증기 폭발이죠. 증기. 보일러와 같이 고압의 포화수, 자, 안에 물이 들어있대요. 그 용기가 파손 등의 원인으로 동체 일부분이 열리면, 그러니까 동체라는 게 보일러 그냥 본체 일부분이 열리면 갑자기 용기 압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면서 그 안에 있던 보일러 안에 들어있던 액체가 급격히 기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기화에 의한 증기압이 급상승해서 용기 자체가 뻥 하고 터진대요. 결국 포인트 되는 건 요거죠. 보일러 용기 안에 들어있던 액체가 순식간에 기화가 되면서 결국은 그 기화되는 어떤 증기압에 의해서 보일러 본체가 뻥 터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증기폭발, 보일러 증기폭발. 이것도 그냥 보일러가 있으면 이 보일러가 터지는 거야, 여러분들. 아셨죠?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보일러 증기폭발. 됐죠? 자, 그리고 수증기폭발.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이거를 내가 지금 물이 있는데 물 안에다가 똑같은 거야. 뭐 끓이든 아니면 이 안에다가 얘를 넣는데요. 그러니까 이 용융금속이라는 게 온도가 어떤 거? 정말 높은 금속을 이 안에 넣는 거야.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얘가 들어있겠죠. 물이 들어있다가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이 용융금속 고온에 의해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얘가 결국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고, 그 수증기가 되면 부피 팽창이 몇 배가 된다고요? 1700배가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얘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퍽 하고 터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급격하게 상변화. 됐죠? 또는 이제 끓여도 되고 물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증기 폭발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잘 가지고 가시고. 자, 액화가스 증기 폭발이란 이것도 가스 증기 폭발이죠. 가스의 폭발적인 비등 현상으로 상변화에 따른 폭발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스가 물질 상태에서 당연히 뭐에 속해요? 기체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기체를요, 내가 억지로 얘로 바꿔놔요. 내가 용기 안에다가 조금 더 많이 담게 하기 위해서 액체로 억지로 바꿔놓거든요. 이렇게 억지로 기체를 액체로 바꿀 때 조건 필요한 게 고압의 저온이에요. 그러니까 고압의 저온으로 액체를 어떻게 하는 거야? 기체를 우리가 바꿔서 저장을 한다고. 기체를 액체로 바꿔서 저장을 한다고요. 용기 안에다가. 그럼 용기 안에 원래 기체였던 애를 액체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데, 액체로 바꿔서 저장할 때 이렇게 저장을 한다라는 거야. 아셨습니까? 자, 근데 이게 사고로 인해서 얘가 색돼요. 깨져서. 만일 얘가 색돼요. 그럼 이 액체가요, 고압 저온이던 게 어떻게 되냐면 압력은 떨어지고 온도는 올라요. 왜냐면 여긴 대기 중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 내가 예를 들어 영하 10도로 얘를 잡아놓고 있었는데 이게 가스가 깨져서, 탱크가 깨져서 가스가 바깥쪽으로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지금 온도 자체가 한 20도 정도 되거든요. 뭐 30도 가까이 되죠. 20도에서 한 30도 사이니까. 그럼 이 저온으로 되어 있던 게 어떻게 돼요? 고온이 되죠. 고압으로 잡혀있던 게 저압으로 되겠죠. 그죠? 꽉 눌러놨던 게 약간 느슨해지는 거죠. 그럼 얘가 느슨해지면서 원래 자기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기화가 된다고, 기체화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거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 상변화에 따른 폭발 현상이다. 또는 저온 액화가스가 물 위에 분출됐을 때 급격한 기화와 같이 비등 현상이 발생하는데 결국 거기서 상변화에 따른 폭발이 발생한대. 그러니까 물 위에 분출이 되든 어디로 분출이 되든지 간에 상변화에 의한 가스에 의한 폭발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액화가스 증기폭발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죠? 자, 그리고 알루미늄 전선 폭발. 요거는 알루미늄 전선에 전류가 갑자기 크게 흐르면, 그냥 전기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많이 흐르면 그 고체였던 애가 뭘로 변하냐면 액체. 그리고 걔가 기체가 되면서 폭발을 일으킨대. 그냥 전선 자체가 퍽! 과열에 의해 퍽 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은. 자, 그리고 미음번에 가보면 고산간 전이 폭발. 자, 이건 안티몬이라는 물질에서 이런 게 나타난대요. 그냥 하나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안티몬이라는 고체가 있는데 그 고체가 다른 모양의 고체, 그러니까 똑같은 안티몬인데 다른 모양으로 변했을 때, 고체가 고체로 변했을 때 그 안티몬 쪽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대.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고산간 전이 폭발. 고체에서 고체로 전이가 됐을 때 폭발이 될 수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 하나 잘 보시고, 비읍번 요건 이따 따로 보겠습니다. 블레비 과열액체 증기폭발이라는 게 있더라.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기상폭발. 요거는 여러분들 기상폭발은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점화 에너지, 점화원이 있어야죠. 그리고 얘를 동반을 한대. 그러니까 물리적 폭발이나 응상 폭발은 이거 없이 그냥 상변화에 의해서 퍽, 과압에 의해서 퍽. 근데 얘는 꼭 화학 반응이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소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대표적인 게 가스 폭발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상 폭발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체 쪽이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스와 산소가 만났을 때 펑, 가스 폭발. 자, 분해 폭발. 이거 아까 기상 폭발에 화학적 폭발에 있던 거하고 똑같죠. 산화에틸렌, 아세틸렌. 분해성 가스, 디아조 화합물 이런 분해성 고체가 분해되면서 폭발이 되더라. 이게 고체긴 하지만 우리가 기상 폭발 쪽에 들어가는 이유는 화염을 동반하기 때문에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얘는요 산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 내부에 얘가 있거든. 얘네들은 아셨죠? 요건 산소가 필요가 없어요. 특이한 거죠. 분해 폭발은. 그래서 내부에 산소가 필요가 없다. 근데 내부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필요가 없다.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 가스 폭발도 마찬가지고 분무 폭발도 마찬가지. 요거는 미세한 액체. 얘와 얘가 만나는 거야. 그래서 뻥 하고 터진대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분무연소 이런 거 배웠잖아요. 액체 가연물. 제가 어떻게 뿌리는 거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미세하기 때문에 뭐와의 접촉이 좋다? 산소와의 접촉이 좋다. 그러니까 산소와 만나기 더 쉬워지고 이게 연소에 의해서 더욱더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야. 분무 폭발. 얘도 산소가 있어야죠. 그러면 자 보세요. 얘는 가연성 액체가 무적. 약간 얇은 상태로 이제 뿌려졌을 때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또 물어볼 수 있잖아. 스님, 액체면 응상 폭발 아닙니까? 이 액체는요 여러분들 되게 미세한 액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볼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기체로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분진. 요것도 정말 미세한 분말 다. 그죠? 미세한 분말들. 그래서 가연성 고체가 미분말 상태로 있을 때 산소와 혼합을 해서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되고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발생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분진도 시험제 잘 나와요. 분진도 따로 볼 거야. 그래서 얘도 미세한 고체지만 고체니까 응상 쪽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미세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상 쪽에, 화학적 쪽에 들어간다고요. 오케이. 자, 증기운 폭발. 요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에서의 폭발이냐면 여기. 어디? 개방 공간. 이것도 따로 이따가 따로 정리할 겁니다. 영어로 UVC, VC. 그러니까 이것도 산소가 꼭 있어야지 폭발이 일어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보시면 얘네들은 다 산소를 필요로 하는 애들인데 얘는 산소가 필요가 없다고요. 분해 폭발은. 요게 좀 특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격이 다른 걸 골라라라고 하면은 분해 폭발을 골라주시면 돼. 기상 폭발의 종류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산소와 결합을 해야 되지만 분해 폭발은 산소와 필요가 없으니까 분해 폭발이 조금 다른 거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밑에 제가 요거 넣어놨죠.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간다? 기상 폭발에 들어간다. 암기 팁 요거 뭐 증기 알고 보증 알고로 외워두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가증스러운 세분, 3분, 분해, 분무, 분진 요런 애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네, 요거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이 이제 뭐예요? 이제 분진 폭발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로 정리할 폭발들이 분진 폭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블랩이 따로 정리하셔야 되고 뒤쪽에 UVC까지 저하고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아셨죠? 그럼 요건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분진 폭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블레비도 당연히 중요하고 올해는 블레비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 됐나요? 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 뒤에 자세한 내용들 또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